네, 두 번째 키워드는 국회의 시간입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까지는 검찰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검찰의 의사결정으로 관련이 사안들이 진행이 되는 거지만 앞으로의 사안은 국회가 결정할 내용들이 남은 거죠. 국회의 시간이라는 키워드를 꼽은 건 그 때문인데요. 기사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구하기 딜레마에 빠진 민주당의 얘기를 담았죠. 체포동의안 정국이 이제 본격화되는데 민주당 내에서는 표 단속에 나섰다는 움직임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김상일 의원님, 네. 체포동의안이라는 게 그러니까 현직 국회의원 회기내 체포 못한다 그렇죠. 이런 내용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현직 국회의원 신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권리를 누릴 수 있는데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과연 국회가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이냐 여기에 가장 큰 관심이 있잖아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그러니까 이것을 뭐 정치적으로 보면 당연히 뭐 부결시킬 수밖에 없겠죠.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측면은 고려될 수도 있다고 봐요. 네. 이게 지금 검찰의 시간에서 국회의 시간을 거쳐서 법원의 시간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최종 결정은 법원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최종 결정을 하는 게 법원이라면 이 지금 구속이냐 아니냐의 부분도 국회가 결정을 해서 국민에게 정치적 논란을 만들기보다는 네. 법원에게 그 결정을 맡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다 이런 생각은 좀 들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겁니다. 정치라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영역인데 이런 거를 민주당 당원들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 나올 때도 다 인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른바 근데 뭐 인지를 사법 하고 리스크. 있는 가운데 네. 77.7% 이재명 당대표를 선출을 해놨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검찰의 그동안의 수사에 대한 공정성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민주당 당원들은. 그래서 정치의 영역에서 생각하면은 이거를 또 과연 가결을 시켜가지고 체포를 동의해주고 법원의 실질심사를 보낼 수 있는가 이런 네.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오로지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가 정치 지도자로서 네. 본인이 좀 결단을 잘 고민해서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는 좀 듭니다. 그럼 민주당의 부담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가 직접 이 체포동의안과 관련한 특권을 누리지 않고 법원에 출석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돌파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겠고 예.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여기에서 자기 방어권을 뭐 행사하겠다라고 결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텐데 네. 그것을 이제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결정하는 건 사실상 지금은 좀 어려운 구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체포동의안과 관련해서는 이런 분석 기사가 있습니다. 경향신문 기사 살펴볼게요. 민주당 지금 국회 의석수가 169석입니다. 그런데 체포동의안이 통과가 되려면 최소 민주당에서 28표의 이탈표가 나와야 합니다. 이 대표가 직접 의원들에게 친전을 보내서 이번 체포동의안과 관련한 협조를 좀 요청하는 성격의 친전을 보낸 것 아니냐라는 기사가 있는데 글쎄 장해찬 이사장님 민주당이 굉장히 그 여러 사안에 대해서 단일 대우를 구성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당대표 선거할 때도 거의 80%에 가까울 정도로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으로 당대표에 당선이 됐었고 이번에 28표의 이탈표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 스스로 결단하지 않으면 네. 이탈표 얼마 안 나온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노웅래 의원 체포 동의안이나 네. 최근에 여러 사태를 보니까요. 그냥 민주당 내 소심파 저는 그 단어를 안 쓰기로 했습니다. 뭐 조응천이고 이상민이고 박용진이고 다 똑같이 표 던지고 방송에서만 딴소리 조금 하는데 민주당의 소심파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이탈표 안 나오고 전부 다 부결될 겁니다. 네. 그런데 중요한 건 제1야당 대표가 얼마나 모양이 빠집니까? 민생법안 처리를 촉구하기 위해서 이 의원들 다 찾아가서 만나고 친전을 보내도 모자랄 판에 자기 구속심사 받기 싫다고 그 친전을 보내겠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부끄럽고 민망한 모양 빠지는 일인 것이고요. 저는 권성동 전 원내대표와 상당히 비교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강원랜드 의혹이 불거졌을 때 지난 2018년 6월 권성동 전 원내대표는 지금 국민의힘 소속이죠. 방탄국회 안 하겠다.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면서
아예 가결 부결 투표하지 않고 스스로 영장 실질 심사 받겠다고 법원 갔습니다. 네. 영장이 발부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1심, 2심, 3심 다 무죄가 돼서 네. 형사 보상금 받은 것도 기부했죠. 이재명 대표가 정말 떳떳하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했던 것처럼 나도 내 공약 지키겠다. 불체포 특권 포기하고 영장 실질 심사 받겠다. 네. 뭐 검찰에 대해서는 비판 많이 하지만 지금 민주당이 법원 비판은 별로 안 하잖아요. 영장 발부 여부는 검찰이 정하는 게 아니라 네. 법원이 정하는 거거든요. 거기 가서 만에 하나 영장 기각이 나오면 이거 여론전에 있어서 민주당에게 엄청난 호재가 됩니다. 네. 근데 그 자신이 없으니까 만에 하나라도 영장이 발부될까 봐 겁이 나니까 국회를 방탄으로 내세우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정말 떳떳하면 2018년에 권성동처럼 특권을 포기하고 서울중앙법원으로 나가시라라는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지금 이상민 민주당 의원도 비슷한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대표가 당에 부담을 줄 것이 아니라 결자 해지 측면에서 자신이 직접 법원에 가서 관련한 소명을 좀 하는 게 어떠냐 이런 얘기였는데 저희가 이런 내용을 담은 인터뷰 내용도 있어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국회의원 윤리 강령에 따라 양심껏 표결합시다. 21대 국회가 헌정사의 양심을 저버린 죄인으로 기록되지 말도록 합시다. 국회가 더는 범죄인 은신처, 도피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을 버리고 부정부패를 옹호하는 우를 더는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긴급 전국 지역위원장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오전 11시 30분 윤석열 정권 검사 독재 규탄대가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당대표가 이번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다음 주 정도에 아마 의원들에게 좀 친전을 보낼 것 같아요. 당내 분위기도 좀 격앙돼 있습니까? 뭐 대체로 그렇다고 저는 봅니다. 당론으로 정하면 그거에 대해 성격과는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 효과도 없죠. 오히려 더 의원들의 어떤 반발심을 촉발시키지 않을까 싶고요. 네, 여러 이야기를 지금 들으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국회에 체포 동의안이 표결에 이르기 전에 어떤 정치적 결단을 할 필요도 있는 건 아니냐. 그럴 가능성은 어떻다고 혹시 김종혁 의원님 보십니까? 전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계속 말을 바꾸고 계시기 때문에 본인이 뭐라고 그러셨냐면요. 불체포 특권 제안에 대해서 100% 동의할 뿐 아니라 그건 내가 주장하던 거다. 그리고 특권 대신 일하는 국회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대선 패배 이후에 전혀 지금까지 없었던 그런 방식으로 개항 남의 지역구에 가서 국회의원 되시고 그다음에 당대표 되셨잖아요. 그 이후에 국회가 어떻게 돌아갔습니까? 지난 몇 달 동안 모든 국회가 뭐 말로만 민생이었지 다 이재명 방탄 아니었습니까? 1월에 네. 국회 열어서 쉬는 그 1월 달에 국회를 열어서 방탄 국회를 만들었고 사실상 국회 열리지도 않았습니다. 대부분 그 의원들 다 해외 나가거나 뭐 일정 보느라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방탄 국회를 열질 않나.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장외 집회로 사람들을 엄동설안에 끌고 가서 말이야 민생 보고대회였지만 거기서 무슨 민생을 보고했습니까? 네. 아무런 민생 보고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또 그 국회 앞에서 1,500명을 모여서 시위를 하겠다고 합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에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네. 모든 사람은요, 검찰이 영장을 청구를 하면 법원에 가서 심사를 받고 실질 심사를 받고 법원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국회의원에 대해서만큼은 그 중간에 그 국회를 열어서 영장 실질 심사를 받게 할지 안 할지를 갖다 선택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야말로 정말 커다란 특권이고 21세기 있을 필요가 없는 법이에요. 네. 근데 본인도 그것을 없애겠다고 했다가 그것을 최대한 이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을 계속 바꾸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뭐 본인이 스스로 법원 앞에 서서 법관 앞에 서서 영장 실질 심사를 받는다? 그거는 전혀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체포 동의안을 민주당이 당론으로 처리해야 되느냐 아니면 자율투표에 맡겨야 되느냐 이것에 관해서도 좀 이견들이 있는데 일단 당론으로 채택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전망이 우세하죠. 그러니까 저는 뭐 당론으로 채택을 안 하는 것이 맞고 할 가능성도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뭐 당론 투표라는 것이 있긴 하지만 사실은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이 헌법기관입니다.
따라서 자의에 의해서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서 투표를 하면 될 것이고요. 아까 우리 김정일 의원님, 비대위원님 뭐 남의 지역구라 그랬는데 인천 계양이 누구 거는 아니거든요. 유권자의 겁니다. 유권자가 뽑았어요. 그러면 그걸 남의 거라고 표현해서는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대표가 선거 과정에서 불체포 특권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국민의힘이 오면은 같이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국민의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가져온 적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대표가 만약에 아주 특정한 우리가 진짜 유력한 그런 증거가 있다라고 하면 저부터도 이거는 뭐 스스로가 영장실질심사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네. 근데 지금 검찰이 내놓은 증거는 거의 추상적이고 실질적으로 이게 범죄라고 행했다라고 믿을 수 있는 증거가 사실 저는 없거든요. 네.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정치 보복성이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해요. 그래서 이런 특권을 주는 거거든요. 정치인들에게 불체포 특권을 주는 이유가 있고 그래서 대통령에게도 불소추 특권을 주는 거예요. 이건 왜 주느냐? 결국에는 대의민주주의에서 우리들의 대표의 어떤 권한을 보장을 해줘야만 우리들을 위해서 정치를 자유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권한을 주는 겁니다. 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진짜로 유력한 어떤 증거가 있다 그러면 이런 논란이 벌어지지 않아요. 네. 이제 체포동의안이 언제 국회에서 처리되는지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조선일보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국회법을 보면 24일에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보고되면 영장의 내용이 의원들에게 공개되고요. 이후에 24시간에서 72시간 이내 혹은 그 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무기명 표결합니다. 이렇게 되면 27일에서 28일에 본회의를 열고 표결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부를 정하게 되죠. 지난번에 노웅래 의원 정치자금법 수수 관련해서 체포동의안이 왔을 때도 부결된 바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이 되는 거죠. 이런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정치적 위상을 갖고 있는 것이 정의당이죠. 정의당은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도 한국일보 기사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국회의원은 누구든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법 앞에 평등하기 때문에 체포동의안, 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상일 의원님, 사실 정의당은 민주당과 여러 정치 현안에 관해서 정치적 궤를 같이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네. 이번에는 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해 봐야 되는 건가요? 이거는 뭐 유권자의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정책과 관련된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유권자층이나 정책적인 걸 보면은 정의당은 민주당과 색깔이 비슷한 것이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뭐 항상 좀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던 게 사실인데 이거는 뭐 그런 것은 아니고 어쨌든 한 정치인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뭐 정의당에서는 뭐 저런 원론적인 입장을 취하는 경우 취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요. 이게 그렇습니다. 굉장히 그 사람들이 결정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네.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이게 굉장히 새로운 판례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김광혁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물적 증거가 없고 되게 구체적인 진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공방을 벌여서 이게 어떤 수건 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적극 행정이냐, 네. 아니면 이게 또 하나의 비리의 하나의 판례로 세울 것이냐 이거를 결정하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좀 이렇게 판례로 완성되지 않은 새로운 판례를 형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사람들이 결정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것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결국은 이 모든 것의 결정 권한은 법원이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검찰의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뭐 국회가 굳이 여기에 껴서 하는 것보다는 법원이 최종 결정자니까 거기에 한번 판단을 더 받아보는 것이 어떨까 이런 그러니까 생각도 저는 좀 많이 듭니다. 말씀하신 거죠. 국회의 시간이라는 거는 짧고 네. 법원의 시간이 굉장히 길게 남아 있는 거죠. 네. 김정일 의원님 계속 발언권 신청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팩트를 좀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이제
그 물적 증거가 없다. 민주당에서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검찰이 어떤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거 아직 공개가 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아까 우리 그 자료에서도 얼핏 봤지만 본인이 서명한 서류에 대해서도 설명을 거부하고 있다. 네. 그리고 진술서만 내고 그걸로 가름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다. 이러니까 사실은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대장동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위례 신도시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지금까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 시장으로서 본인이 서명한 서류들이 있어요. 예. 그러면 당신이 서류로 여기에 서명을 했으니까 당신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검찰은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계속 아무런 증거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재명 그 대표가 그렇게 주장하시는 거고 어떤 피의자도 자기가 죄가 있다고 그렇게 자백하는 그런 피의자는 없습니다. 그건 법원에서 판정을 내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남의 지역구 아니 분당에서 사시는 분이 그리고 성남시장 하시던 분이 갑자기 아무런 연고도 없는 그런 계양으로 송영길 그 대표가 있었던 계양으로 가면 그건 남의 지역구에 낙하산으로 내려간 게 맞습니다. 네.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정의당이 어떤 정치적 위상을 이번에 확실히 좀 드러낼 기회가 오기도 한 것 같죠. 일단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는 과거서부터 누차 폐지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체포 동의안에 동의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는 것 같고요. 또 대장동 50억 클럽과 관련해서도 독자적인 특검을 추진한다고 해서 이 정의당이 추진하는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도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도 살펴봐야 할 대목입니다. 국민일보 기사는요. 여당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지금 민주당에 대해서 민주당 의동 전원에 대해서 양심껏 표결하라. 그러니까 체포 동의안이 왔을 때 당의 이해관계 또 이재명 대표와의 뭐 개인적 친소 관계 이런 것들 고려하지 말고 국회의원 본인의 양심에 따라서 표결하라라는 목소리를 크게 내고 있습니다. 이 양심껏 표결하게 된다면 체포 동의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고 국민의힘은 보고 있는 거겠죠. 근데 뭐 양심보다 민주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다음 공천이 더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양심껏 표결하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럴 리가 없다는 걸 아마 우리 국민의힘 지도부도 알면서도 그래도 네. 마지막 호소를 드리는 것 같고요. 네. 지금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장애 집회도 나가고 열심히 이재명 대표에게 눈도장 찍었던 네. 현재 민주당의 주류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이 대표가 구속되면서 만약 비대위 체제가 들어서게 되면 다음번 공천 또 누구한테 눈도장 찍어야 되지 이거 상당히 골치 아픈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이재명 대표 체제로 총선 치르고 보자라는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모 정치인도 방송에서 말했지만 우리가 아는 이재명 대표라면 설사 그럴 일 없지만 이 체포동의안 가결되고 구속이 된다 해도 옥중 공천까지도 하실 분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민주당의 단일 대우가 여기서 크게 흔들릴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국민들이 봤을 때 이 21대 국회, 현 국회만 놓고 봐도요. 노웅래 의원 전까지는 3명의 국회의원에 대해서 체포동의안 다 가결돼서 구속이 됐어요. 네. 그리고 그중에는 국민의힘의 정창민 의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민주당 2분, 국민의힘 1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여야 막론하고 검찰이 수사해서 구속영장 청구하면 체포동의안 가결해서 법원 심판 받게 해주던 21대 국회가 갑자기 정권 바뀌니까 노웅래 의원부터 여기에 브레이크를 걸었어요. 무슨 말로 설명을 하려고 해도 명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우리 국민의힘의 권성동 전 원내대표 이야기했는데 2018년 6월이잖아요. 이때 문재인 정부였습니다. 네. 야당이었는데 이거 정부에 예를 들면 탄압 수사다 하면서 체포동의안 부결적으로 갈 수도 있었겠죠. 네. 왜 못했겠습니까? 그리고 그때는 의석수가 지금처럼 절대 차이가 나는 의석수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그 당시 새누리당이 마음먹으면 체포동의안 부결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랬는데도 그냥 불체포특권 행사하지 않고 가서 심사 받잖아요. 전 이게 대장부다운 정치라고 생각을 하고 네. 의원들에게 나 제발 구속영장 심사 안 받게 해주세요라고 친전 돌리는 건 이건 굉장히 요즘 같은 세대에 이게 PC한 표현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남자답지 못한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사필 규정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하죠.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인 입장을 내는 것은 부담스럽기 때문에 공식 입장을 내진 않았지만 내부 분위기가 그렇다는 거고요. 김상현 의원님 요만큼 시간 달라고 했으니까 제가 요만큼만 드리겠습니다. 짧게 한 네. 말씀 드릴게요.
양심보다는 공천을 생각한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정치권에 오래 있었는데 공천보다 더 중요한 건 당선이에요. 네. 만약에 이재명 체제로 나중에 당선이 될 수 있다라는 자신이 없잖아요. 이분들 뭐 공천도 중요하지만 당선을 위해서 이재명 당대표의 뒤에 단일 대우로 쓰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이재명 당대표 체제에서도 총선을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왜일까요? 지금요,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여당이 제대로 하는 게 없기 때문이에요. 물론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이재명 당대표만 믿는다 뭐 이러고 있는 것 같은데 양쪽이 지금 똑같은데 지금 야당 입장에서 볼 때는요, 지금 정부 여당이 이런 식으로 하면 야당에게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네. 상황이 벌어진다는 걸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좀 요청했습니다. 관련해서 최근에 여론조사 재밌는 거 한번 소개를 해드리자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최근에 뭐 당무 개입 논란으로 조금 하락한 반면에 국민의힘 지지도는 상당히 높아졌고 민주당 지지도는 낮아졌다는 여론조사 결과 다 뭐 공유하고 계실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최근에 어떤 민심의 바로미터가 되진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는 사실 대장동, 성남FC 뭐 이런 것에 국한되지 않고 앞으로 뭐 백현동 의혹이라든가 또 대북 송금 의혹, 쌍방울과 관련한 내용들이 있죠. 이 가운데 주요 키맨이라고 할 수 있는 김성태 쌍방울 회장, 최근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검찰에서 대질 신문을 했는데 이때 상당히 격앙된 목소리가 나왔다고 합니다. 우리 회사 망하게 생겼다. 내가 만약에 감옥에 가게 되면 70이나 돼야 나오는데 왜 나와 했던 얘기들과 검찰에서 진술하는 얘기는 다르냐 이렇게 굉장히 원망 섞인 얘기를 했다고 해요. 김종인 의원이 이게 앞으로 그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 다른 면으로 진행됐을 때 특히 대북 송금 의혹은 또 굉장히 검찰이 중요하게 보고 있는 대목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주요 아주 핵키맨이라고 할 수 있는 김성태의 이런 심경 이재명 대표에겐 좀 부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김성태 씨 들어올 때 다들 예측을 했었잖아요. 저분이 제일 중요한 게 뭘까? 결국은 자기 재산 지키는 거지 않습니까? 네. 자기 회사 지키고. 그런데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다 자백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예.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그 예상 순서대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김성태 씨 같은 경우는 아니 나로서는 정치 권력이 나에게 이런 니네가 북한한테 이렇게 돈을 주면 우리가 집권할 수 있게 되고 우리가 집권하게 되면 너 잘 봐줄게 라고 이렇게 회유를 해서 그 말에 따라서 했는데 이제 와서 난 모르고 네가 혼자서 다 알아서 했다라고 덮어씌우라고 그러면 나는 어떡하란 말이냐. 네. 이런 주장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이런 비슷한 얘기는 유동규 씨도 했잖아요. 네. 유동규 씨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니 나한테 시켜놓고 이제 와서 나를 모른다? 이게 말이 됩니까? 라면서 나 다 폭로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는 이 대북 송금이나 그다음 변호사비 대납 이런 것들도 김성태 씨가 배신감을 느끼면서 네. 아 이대로는 안 되겠다. 내가 혼자 다 뒤집어 쓸 수는 없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면 결국은 다 폭로하게 될 것이다. 네. 그래서 그 결과 거기에 대한 그런 지시를 했던 분들은 책임을 져야 될 것인데 네. 그게 과연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그 모든 계획의 설계자인지 예. 아니면 그 위에 이재명 그 지금 대표님이 계신지 그거는 이제 검찰 수사 결과에서 드러나겠죠. 네, 대질 신문이 사자 대질 신문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김성태 전 회장과 이 전 부지사,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 안부수 아태평화 교류협회 회장 이렇게 4명이 사자 대질 신문을 했는데 이 전 부지사 측만 대북 송금 사실을 몰랐다 이렇게 부인했고요. 김 회장 등 3명은 경기도청으로 대북 송금을 했다고 주장해서 1대 3의 구도가 형성됐었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